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가해 학생 조치를 내리기 위한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학교폭력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조금이라도 더 경한 조치를 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폭위 위원들이 고려하여야 할 어떤 요건들을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을 결정을 할 때 고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 결정 시 어떤 점들이 고려될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지속성, 고의성, 이 세 가지를 판단 요소로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그리고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이 화해 정도라고 하면 실제 화해를 했느냐, 혹은 화해를 하기 위해 노력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좀 가해 학생의 가해 행위의 평가가 더 나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조치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히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전학을 규정한 8호 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학교폭력예방법은 말씀드렸던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 점수를 두어 평가한 후에 점수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산 점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본 점수와 세부 점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점수는 이 심각성, 지속성, 그리고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 항목으로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그 고려 사항 중에 여기 선도 가능성과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이 여부는 기본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가적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그 조치 결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어쨌든 부가적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기본 점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점수의 계산은 각 항목별로 학교폭력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이 점수를 정한 다음에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심하게 폭행한 그런 사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심각성과 지속성은 매우 높을 겁니다. 이 심각성은 심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심각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혀왔다면 이 지속성 역시 매우 높게 되겠죠. 그리고 고의성 역시 매우 높다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가해 학생이 매우 반성을 하고 있고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도 피해 학생 측과 합의금도 지급하고 이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서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을 용서를 하고 화해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반성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반성도 뭐 매우 높게 했다로 나올 수 있고 화해도 이미 합의금 지급하고 용서도 받았으면 화해도 굉장히 매우 높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점수를 합산해 보면 결국엔 4, 3, 12, 12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12점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가 나오냐? 12점이라면 출석 정지, 이 정도가 나옵니다. 합산 점수가 12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서는 출석 정지 조치가 내려지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반성이나 합의의 노력도 없이 그냥 학폭위에 임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뭐
뭐 반성합니다 이 한마디 정도 했다 그러면 뭐 보통이 나올 수도 있고 화해 정도도 화해를 노력은 했지만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 하면 이것도 뭐 보통 정도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점수가 많게는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퇴학 처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와 반성이라는 요건은 이 학폭 행위가 벌어진 이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점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학폭 사건의 이런 기본적 판단 요소 중에 요 세 가지는 이미 학폭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물론 이 부분도 뭐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금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변화가 가능한 점수는 이 학폭이 발생한 이후의 요건인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이 부분일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이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경우라면 어떤 뭐 변호사나 뭐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학부모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 기본 점수, 즉 그 판단 요소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이 부분의 점수를 좀 낮출 수 있는 요런 그 노력을 하실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폭력 그 가해 학생 조치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자녀분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이 처분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다면 법업이 율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